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우선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환시장인데요. 달러 가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로 유로 약세 때문인데요. 유로 가치가 지난주에도 3.1%나 하락했습니다. 유로가 대규모로 양적 완화를 단행했고요. 그 다음에 유로가 디플레 문제가 앞으로도 심각하다. 여기다 그리스 문제까지 겹친 것이죠. 유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엔, 이안, 온 다 같이 달러 가치에 비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가치만 오르는 지난 한 주였었습니다. 금리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1.8%까지 떨어졌습니다. 독일 국채 수익률 0.36%가 하락했고요. 금리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세계 경제가 참 불확실하다, 이런 걸 시장이 미리서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에는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반영하는데요. 시장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도 물가도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를 시장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가는 많이 올랐었습니다. 특히 독일, 프랑스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었죠. 유럽이 양적 완화를 대규모로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가도 지난주에는 2% 이상 상승했었습니다. 자, 지난주 주요 이슈를 몇 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 중앙은행 ECB가 대규모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는 것이죠. 내년 9월까지 올 600억 유로씩 총 1조 1,400유로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시장 평가를 보면요, 미국과 일본보다도 ECB가 더 가감한 양적 완화를 단행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 연준이 세 차례에 걸쳐 양적 완화를 단행했었는데요. 국채 잔액 대비 6.3%였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7%였고요. 근데 ECB는 8%로 미국과 일본보다 더 돈을 많이 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ECB는 이런 양적 완화로 인해 가지고 유로존 인플레이션율이 금년에 0.4%포인트, 내년에 0.3%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디플레 탈피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과연 실물 경제가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실물 경제 회복 여부는 시간을 두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유로 양적 완화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유가 하락이기 때문에 디플레 압력이 더 심화될 것이다. 루마니아, 인도, 페루, 터키, 이런 신흥국들이 금리를 인하했고요. 스위스, 덴마크, 캐나다 선진국도 금리를 인하했었습니다. 그러나 브라질은 지금 인플레가 상당히 우려된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계 추세하고는 달리 금리를 인상했었습니다. 그리스 총선 결과가 거의 나왔죠. 총선에서 시리자, 급진 좌파연합이라고 그러죠. 압승을 거둔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리자는 그동안 긴축 정책을 반대했고요. 채무 탕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카, IMF, EU, ECB 그동안 여기서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만은 이제 구제금융 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장기화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아마 유로 가치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은 그렉시트까지 가능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로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빨간 선입니다. 최근 1유로당 1.1달러까지 거의 떨어졌었는데요. 2000년 수준, 거의 1유로당 1달러 수준까지 갈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독일 국채 수익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독일 경제 성장률, 물가도 떨어질 것이다, 채권 시장이 미리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일본의 국채 수익률하고 주가 관계를 보면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오른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일본의 경우 보면은 장기적으로 거의 국채 수익률하고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금리가 올라야 주가도 오를 수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경기가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아질 때는 국채 수익률 오르고 주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은 주가하고 금리가 같이 떨어졌는데요. 이런 모습이 앞으로 유로 시장에서도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가 일본식 디플레로 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유로 양적 완화가 과연 유로의 실물 경제를 회복시킬 것인가 여기에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이번 주 국내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미국에서는 12월 레고제 주문, 그 다음에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소비자 신뢰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되고요. 특히 27일, 28일 날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개최되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게 되죠. 여기서 앞으로 금리 정책에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는 4분기 미국 GDP가 발표됩니다. 유로 지역에서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아마 그리스 문제를 많이 다룰 것 같습니다. 형제가 가난하면 참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독일 입장에서는 그리스란 형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산업생산, 소비자 물가, 실업률 등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말이 가까워지면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되죠. 한국은행에서 1월 소비자 동향조사, 소비자 심리지수죠. 그 다음에 기업이 경기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기업 경기 실사지수를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통계청에서는 작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요일이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이런 것이 발표될 때마다 이를 보고 현재 경기를 판단하고 앞으로 전망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지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중요한 것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미국 경제인데요. 미국 FOMC에서 미국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고 앞으로 통화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이번 주 주요 관심사인데요. 미국 경제 여러 가지 지표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을 보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가 871만 개 감소했는데요. 그 이후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1069만 개나 증가했었죠. 잃어버린 일자리 1.2배를 차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한때 10%까지 올랐습니다만 최근에 5.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만큼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 물가는 매우 안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소비자 물가 2%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 하락, 소비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죠. 특히 지난 12월에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0.6% 상승에 그쳤습니다. 2%를 훨씬 하회하는 수준이죠. 근원 물가라는 것은 소비자 물가에서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와 음식료를 제한 건데요. 이것도 1.6% 안팎으로 목표치 2%를 훨씬 하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물가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4분기 GDP가 발표하는데요. 미국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미국 경제 아직도 디플레 압력이 존재한다 이런 모습을 그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간 선이 미 의회가 추정한 잠재 GDP, 미국 경제 성장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은 실제 GDP입니다만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7%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이후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지난해 3분기 3%까지 좁혀졌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게 디플레 압력이 잠시적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물가는 매우 안정된 수준이기 때문에 고용 등 이런 경제 지표를 더 중시할 것 같습니다. 제가 테일러 준칙에 따라 가지고 미국이 금리를 언제 인상할 것인가 이걸 보기 위해서 통화정책 지수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요. 금리 인상 압력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가는 안정되고 있지만은 실제 GDP가 잠재 GDP에 접근해 가고 있고 고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 올 4월, 6월쯤에 FOMC에서 금리를 서서히 인상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게 제 견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최근에 소비자들 심리지수 많이 위축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 돈을 맡겨도 금리가 별로 높지 않다. 잘해야 그 2%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상당히 부진하다 보니까 돈이 안 늘어난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껴서 살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가 많이 위축되고
소비 증가율이 계속 경제 성장률을 밑돌 것입니다. 이번 달에 나온 소비 심리 지수도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 심리뿐만 아니라 뭐 기업 투자 심리도 상당히 지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죠. 한국은행에서 제조, 비제조 기업 심리 지수를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100이 넘었을 때 좋게 보는 기업이 경기를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요. 현재 그 70 안팎에서 낮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것 보면은 소비 심리도 안 좋은 데다가 기업 투자 심리도 별로 좋지 않다. 현재 이렇게 기업들이 경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날 통계청에서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는데요. 산업활동 동향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건을 얼마나 생산했고 또 팔았고 출하라고 그러죠. 재고는 얼마나 쌓였고 그 다음에 가계가 소비, 기업은 투자를 얼마나 했는가, 경기 종합지수 이런 걸 발표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정도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재고일 지수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림에서 빨간 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고일 지수라는 것은 기업이 재고에 비해서 분모가 재고가 들어가고 분자에 출하가 들어가는데요. 출하에 비해서 재고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최근에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기업들이 물건 파는 것보다 재고가 더 많이 쌓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쌓였기 때문에 기업들이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작년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금요일 발표됩니다만 이 재고일 지수가 얼마나 떨어졌는가 좀 떨어졌을 거로 기대합니다만 이게 충분히 떨어져야지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다시 경기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이죠. 재고일 지수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때 뭐 경기 종합지수 이걸 발표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것은 앞으로 6, 7개월 후에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근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지난해 10월까지 올라가다 12월에 약간 꺾였습니다. 아마 12월도 꺾였으리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이게 꺾이면 앞으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걸 나타내는 지표죠.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를 관심 있게 쳐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합니다. 근데 연초에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림에 1일에서 20일까지 일평균 수출 금액이 나타나 있는데요. 올해 들어서 20일까지 일평균 수출액 금액이 17억 달러입니다. 작년에 18억 6천만 달러였거든요. 최근 4년간 보더라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안 좋고 엔화 약세되고 유로 가치마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조업 일수가 늘어나 가지고 약간의 월별로는 수출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만 일별 지표로 보면은 수출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내수도 별로 안 좋은 상황에서 수출도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현재 우리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해 드리면요. 지난주 가장 큰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이슈는 유럽 중앙은행 양적 완화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더 컸고요. 이것 때문에 유로 가치 많이 하락하고 유로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문제는 유로의 실물 경제가 과연 회복될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데요. 시간이 다 걸릴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그리스 문제까지 대두되면서 아마 유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관심이 가져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 FOMC죠. 여기서 미국 연준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편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관심사입니다. 현재 물가가 매우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당분간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고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4월이나 6월쯤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올 말이 되면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소비자 심리지수, 기업 실사지수와 함께 통계청에서 1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과연 재고가 얼마나 감소했는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증가했을까 감소했을 것인가 감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만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유럽의 양적 완화로 주가 오른 등 금융시장이 상당히 안정돼 있었습니다만은 실물 경제 회복이 뒷받침 못하기 때문에 다시 2월 중순 이후로는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